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네, 식사는 하셨어요? 또는 밥은 먹었니?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정말 일상적인 안부 인사였습니다. 아이가 어른한테 인사할 때도 그렇고 어른이 아이를 만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밥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뭐 그런 의미도 아니겠습니까?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혹시 아십니까? 살인의 추억. 거기에서 송강호가 명대사를 던지는데요. 야,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 있죠. 많은 뜻이 함축이 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살인 용의자에 대해서 뭐 비하의 뜻도 들어있고요. 안부, 동정, 연민이나 측은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들어있는 그런 대사입니다. 한간에는 그 송강호가 애드립으로 저 애드립 대사였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먹는 동작 그 자체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사람한테요 밥과 식사 이런 음식이 주는 의미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전부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악동 뮤지션 라면인 건가? Let's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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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오늘 아침에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게 아침이란 게 있나. 하나만 12시쯤에 있났었지. 달력을 보니 오늘은 고백데이래. 창밖에 남자 여자에게 고백해. 난 친구에게 내 잘못을 고백해. 12시간을 넘게 자도 일어나 보면 졸려. 매일 똑같은 하루 이런 날 보면 질려. 걷는 게 귀찮아서 배로 눈 그대로 여기저기 닦다 보니 안 해도 돼 걸레로. 청소 말이야 계란 말이야. 나 밥상에 올라가도 이게 완떡이야. 그림의 떡이야. 날마다 침장을 열어보면 어제 먹고는 분배 쪼가리.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 오늘 아침에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게 아침이란 게 있나. 하나만 12시쯤에 있나. 같은 사이로 해가 빛나면 나도 신나서 양치도 안 하고 놀다가 밤이 됐어야 후회를 하지. Oh, oh. Oh, oh. Oh, oh. Stop it, up it, I.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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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사실 내 맘은 이렇지 않은데 하고 싶은 것 많고 그곳에 몸을 담고 의미 있는 1분을 살고 싶어. 2시간은 가는데 하루 종일 TV가 켜져 있어. 그 속엔 웃음이 가득하지만 TV에 비추는 내 모습은 점점 비만이 돼가. 나의 미래가 빙 like 띵띵 불어버린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oh, 라면인 건가 야.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oh, 라면인 건가 야.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oh, 라면인 건가 야. Let's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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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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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여기는 세종 FM 98.9MHz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NH농협은행 세종영업부에 근무하시는 연광모 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광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종농협은행 예. 이 세종영업본부에서 감사로 일하고 있고요. 예. LP 뮤직 카페 디퍼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그 농협 일도 하시고 LP 카페도 하시고 카페 이름이 디퍼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디퍼플이 무슨 뜻인가요? 예, 영국의 락 밴드의 이름이죠. 예. 아시는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1968년에 결성되어 가지고 중간에 뭐 해체 과정도 겪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재결합해 가지고 이어가고 있는 그룹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디퍼플이 저 어릴 때 예, 좀 많이 듣던 노래인데 아직도 활동을 하는 그런 아우, 곡이에요. 그렇죠. 참 장수하는. 근데 그 디퍼플이라는 이름으로 LP 카페가 세종시에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그 직접 차리신 겁니까? 아, 예,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같이 함께 오픈을 했습니다. 어허. 예, LP 음악을 들으며 옛날의 감성을 소환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즐기고 있지요. 이야, 좀 예. 멋지네요. 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저 아이템인데 LP 음악을 듣고 음악을 들어가면서 친구들 만나고 야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그 연광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책은 그 음식으로 읽는 중국사입니다. 입에 침이 좀 고이네요. 음식으로 읽는 중국사. 자, 이 책을 소개를 뭐 해주시는 특별한 이유나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아, 네. 저 평소 그 역사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와 그 주변국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에 중국과 이야기를 빼고는 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정학적인 위치 근접성으로 이제 우리 두 나라 간에는 수많은 전쟁도 치르기도 했고 예. 또 그리고 이제 학문적 교류, 예. 종교의 전파, 예. 생활 풍속의 유래 등등 이 때문에 그 중국의 역사와 관련 예. 중국 음식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던 차에 이 책을 접하게 됐고 예. 흥미롭고 재밌게 읽어서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중국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물론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이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책도 재미있게 읽었고 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저도 상해를 한번 옛날에 놀러 갔었는데 예. 양꼬치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한참 고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 맞게 루시드 폴이 부르는 고등어라는 노래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튼튼한 지느러미로 나를 원하는 곳으로 헤엄치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나는 또다시 바다를 가르네. 몇만 원이 넘는다는 서울의 꽃등심보다 맛도 없고 비린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안다네. 그동안 내가 지켜온 수많은 가족들의 저녁 밥상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네. 오늘 참고하는 책은요. 음식으로 읽는 중국사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윤덕노 씨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그 매일경제신문사의 그 기자 출신이네요. 보니까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2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분이시고요.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책을 그동안에 저술을 했는데 보면은 음식 잡학사전, 뭐 장자 내려놓음, 전쟁사에서 건진 별미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쇼크. 그래서 음식 문화 저술가로 활동하는 그런 분입니다. 음식은 원래 먹는 건데 책으로 쓰시네요. 글로 쓰시는 그런 분입니다. 상당히 저도 읽어봤더니 흥미로운 게 많고 재미있는 그 부분이 많아요. 상식적인 부분도 많이 많고요. 우리 연광모님은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예, 저는 아침에 건강 주스를 마셨습니다. 건강 주스요? 예, 그 여러 가지 뭐 맞죠. 그 안에 채소를 해서 주스를 맞습니다. 만들어 먹는. 그 토마토, 예. 브로콜리, 당근, 사과 이런 걸 삶아가지고 갈아서 주스 한 잔으로 아침을 이렇게 대신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그 토마토 있잖아요. 예. 토마토하고 계란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토마토 계란 요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기름하고 넣어가지고 하면 아침 대용으로 상당히 좋아요. 토마토 계란 볶음인가? 뭐 그렇게 가끔 해 먹는데 괜찮더라고요. 속도 편하고. 뭐 어떤 음식은 제일 좋아하세요? 뭐 저는 그 음식 가리는 건 없는데요. 예. 저는 이제 좀 촌스럽는데 예. 감자가 들어간 음식은 다 좋아해요. 감자요? 예, 감자가 들어가 있으면 감자 튀김, 예. 감자탕, 아, 뭐 감자전. 그렇죠, 그렇죠. 일단 감자만 들어가면 일단 좋아합니다. 감자 구황작물. 예, 예. 감자 광장물이. 감자 삶아서 고추장에 찍어 먹는 편이세요? 설탕에 찍어 먹는 편이죠? 저는 어떠세요? 그냥 먹습니다. 그냥 예, 예. 이런 거 안 섞고요? 어렸을 때는 예. 설탕을 좀 찍었어요. 예. 근데 커서는 이렇게 막 양을 많이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감자 맛을 고유의 맛을 좀 느끼는 걸 좋아해요. 아하, 그냥 그렇군요. 그 자체. 야, 진정한 미식가입니다. 저는 감자에다가 예. 이 고추장 찍어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래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 소스가 자극적이면 맛을 잃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 아직까지 저는 그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예. 서양인들도 그래서 감자튀김에 케찹을 찍어 먹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음식이라는 게 계속해서 지금 많이 먹어왔는데 최고의 음식,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에게는 그 어렸을 때 그 어머님께서 해주시던 그 네. 민물새우 매운탕이에요. 민물새우 매운탕. 예. 예. 민물새우에 우유, 대파 네. 등 고춧가루, 간장 양념을 넣고 이렇게 끓인 거잖아요. 저는 그 시원하고 얼큰한 맛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 바닷가에서는 잘 안 먹는 거거든요. 그 아, 음식이. 그래요? 내륙에서 민물새우가 나니까 예. 구수하죠. 맛도 예, 구수하고. 예, 예. 옛날엔 정말 흔한 음식이었는데 요즘에는 비싸졌어요. 그게. 그렇죠. 민물새우 매운탕 먹으려면 작정하고 가야 돼요. 마음 먹고 가서 시켜 먹어야 됩니다. 자꾸 침이 고이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집사람한테 한번 해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가장 최고의 음식이 그 콩국수예요. 콩국수.
콩국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자면 긴데, 하여튼 어릴 때 가난할 때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콩국수를 줬는데, 그때 아마 취학 전이니까 한 예. 5-6살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먹었던 콩국수 맛이 정말 환상적이었어 가지고요. 그게 평생을 가더라고요. 그게. 어. 예, 콩국수 국물에다가 여름에 시원하게 그 먹는 그 맛.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콩국수를 좋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맛이 형성이 돼서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나한테 왔다,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것도요, 단순히 음식 맛보다도 어떤 순간, 분위기, 역사적인 배경, 뭐 이런 게 많이 자리를 한다.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어우, 생각 깊게 하셨습니다. 예, 이 책을 가만히 보면 책 얘기로 돌아가서 이 책이 그냥 구성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보니까 네. 장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을 만드는 음식이 1장, 2장이 역사를 바꾸는 음식, 3장은 오해와 진실을 밝히는 음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 제목만 보아도 흥미로운 주제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음식인데 다 알 수는 없고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부터 하면 좋을까요? 아, 네.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상서로운 생선 잉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잉어가 상서롭다. 예, 상서롭다는 게 그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중국 화베이 지방은 내륙 지방이에요. 예. 민물고기들이 많이 나는데 화베이. 그중 잉어를 최고로 칩니다. 예. 잉어는 한자로 이어라고 쓰고 중국어 발음 이익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익이요? 어허. 이익이 된다. 할 이문이 때 된다, 이문이 이익이 된다. 예. 아, 그래서 새해 잉어를 먹으면 이익이 많아지고 부자가 된다고 믿고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크게 출세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등용문이 등용문. 예, 그렇죠. 예. 뭐 학원 이름으로 많잖아요. 아, 그렇죠. 등용문 학원. 예, 등용문 학원. 혹시 등용문 학원 나오신 아닙니다. 아니시고요. 예. 잉어가 황허강 상류를 거슬러 올라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설에서 비롯됐잖아요. 예. 이 이야기는 후한서와 이응열전에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황허강 상류 급류가 흐르는 곳에 예. 용문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용문. 예. 예. 잉어들이 황허강을 거슬러 올라와 용문을 뛰어넘어 통과하려고 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 통과하는 잉어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 집요한 노력 끝에 용문을 오르는 잉어가 있었습니다. 예. 잉어가 용문을 통과하는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쳐 음. 잉어 꼬리를 태우고 음. 잉어는 용으로 변신해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지요. 야. 예, 이런 연유로 중국에서 잉어를 상서로운 생선으로 여긴답니다. 예. 극소수의 잉어가 통과한 문, 등용문. 예,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입신 출세의 가도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용문에 오르다라고 하며 그렇죠. 그 첫 번째 관문인 진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출세의 제1보라 해서 등용문이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진사 시험에 합격하는 예, 거죠. 예, 예, 예. 어허. 그리고 크기가 다른 두 마리의 잉어가 유유자적 노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그런 그림을 많이 봤을 텐데 그것은 과거 시험, 예. 속과, 예. 대과에 두 번 급제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용이 한 마리 있는 거하고 두 마리 있는 거하고 다른데 예. 두 마리가 그려져 있는 게 두 번 연속 스트레이트로 그냥 합격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단한 예. 일입니다. 그거는 예, 정말 예. 그죠? 예, 두 번 연속 시험에 합격해서 수석을 한다는 건데. 예, 예. 그렇군요. 그 다음은요. 보면은 잉어가 요즘에는 저는 잉어 하면 이제 먹는 거가 생각이 나는데 예. 인삼 넣고 잉어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 한약재 넣어가지고 푹 구워 먹잖아요. 예. 왜. 이렇게 저 뭐 한약방 같은 데서 다려 먹는다 그러는데 그 잉어가 여성들한테도 좋다고 그래서 먹던 그렇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산후조리의 보양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편지를 보내는데 잉어를 이용해요. 잉어 뱃속에 예, 예. 편지를 넣은 거 보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예. 어전척소라고 하는 물고기와 관계가 있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어전척소. 어전척소. 예. 예. 한나라 때 변방에 그 주둔군으로 떠난 남편이 예. 아내에게 생선 뱃속에 편지를 넣어 보냈다는
옛 이야기에서 비롯됐는데요. 아, 군대 간 남편이 아내한테 편지를 썼는데 예, 잉어 예. 배속에 넣었다. 왜 잉어입니까? 예. 왜 잉어 배속 편지를 쓰죠? 예, 예. 그 한나라 때 그 일척이라고 하면 한 24cm 정도. 예. 여기서 소는 음. 어전척 소의 소는 흰 예. 명주를 말하는데요. 아하. 여기서 그러니까 한 20여 cm 되는 흰 비단에 소식을 적어서 예. 생선 뱃속에 넣어서 안부를 전했다는 사연으로 이렇게 되어 어. 있죠. 그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아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예, 예. 이런 그 민요 가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어허. 예, 예.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멀리서 온 나그네 잉어 2마리 전해주었네. 일하는 아이에게 잉어 요리 시키니 뱃속에 비단 편지가 들어 있었네. 설레는 가슴 안고 천천히 읽어보니 앞부분은 식사 거르지 마라. 뒷부분에는 당신이 너무 보고 싶다는 사연이네. 와, 이 구구절절한 연애 편지네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 근데 그런 내용이다. 예. 어허. 예, 이 시에 그 2마리의 잉어는 실제 물고기가 아니라 잉어 모양의 그 나무 상자를 말합니다. 나무 상자요. 예. 그 뚜껑과 본체로 나누어지다 보니 2마리 잉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예. 잉어 요리를 하다라는 말도 물론 편지가 든 잉어 상자를 열어본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지금처럼 그 무슨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잉어 뱃속에다 편지 넣어서 오면 금방 상하겠죠. 아,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예. 그 보내는데 잉어라는 것이 이제 상스러운 그런 예. 기운이 있으니까 예.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예, 것 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중국에서는 어떤 물고기라는 뜻이 예. 하늘의 뜻을 전하는 전령사다. 예. 그리고 또한 풍요의 상징이다. 뭐 이런 그 긍정적인 의미가 그런 있으니까. 의미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그 붕어빵도 팔고 잉어빵, 잉어빵도 파는데 옛날에 처음에는 붕어빵만 팔다가 요즘에는 크기가 커지면서 잉어빵을 파는 그런 상점이 좀 많이 생겼죠. 잉어빵 갑자기 먹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 잉어까지 알아봤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유자차라는 노래 듣겠습니다.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에 뜨거운 눈물을 부어 그만큼 달콤하지는 않지만 울지 않을 수 있어 온기가 필요했잖아 이제는 지친 마음을 쉬어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나루로 가자 우리 좋았던 날들의 기억을 설탕에 켜켜이 묻어 언젠가 문득 너무 힘들 때면 꺼내어 볼 수 있게 그때는 좋았었잖아 지금은 뭐가 또 달라졌지 이 차를 다 마시고
차를 다 마시고 봄날으로 가자. 예, 다음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고대 중국 지금 말고요. 고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양고기의 나라 고대 중국이라는 타이틀이 걸려 있더라고요. 네. 혹시 양고기 드셔본 적 있죠? 아까 저도 양고기 먹고 탈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아, 예, 예. 네. 양고기 먹어봤죠. 예, 그 예. 소고기의 등심이나 이렇게 안심처럼 예. 살짝 구워서 이렇게 만나게 좀 먹어봤고요. 음, 그 양꼬치는 좀 몇 번 먹어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젊은층들이 양고기를 많이 즐겨 찾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예. 이번 이야기는 양고기의 나라 고대 중국인데요. 진수성찬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차려진 맛있는 음식, 식사를 뜻하는 한자 성어이지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진수는 보기 드물게 맛이 꽤 좋은 음식, 음, 성찬은 풍성하게 차려진 반찬을 말합니다. 진수의 수라는 한자에는 바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음. 양양자와 소축자 이 둘을 본떠 가지고 만든 회의 문자이지요. 아, 예, 숫자 진수의 숫자라는 한자 안에 예, 그렇습니다. 양양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군요. 예, 지금 보니까. 양이라는 가축과 예. 소라는 가축, 두 가축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회의 문자라는 것이지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렇듯 예로부터 그 양고기를 좋아한 나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옛날부터 양고기를 먹었다는 거네요. 좋아하고. 예. 그렇죠? 책을 보면 음, 춘추 전국 시대 좌구명이 쓴 국어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 천자는 소와 양, 돼지로 제사를 지낼 수가 있고 예. 제후는 소, 제상은 양, 음. 대부는 돼지까지 쓸 수 있다. 그리고 선비는 생선, 평민은 채소로 지낸다. 이런 기록을 이렇게 볼 때 예. 춘추 전국 시대 이전부터 양을 좋아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각 계급, 직급이나 직책별로 네. 쓸 수 있는 음식 종류가 달랐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은 근데 뭐 일반 그 평민들도 저 차례상에 소고기도 올리고 이렇게 예, 예. 뭐 많이 뭐 올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워진 건데 예. 옛날에는 그러니까 적었다는 거예요. 그죠? 희소 가치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비싸서 예, 비쌌으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또 어떤 음, 계급 간의 어떤 차별을 두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게 또 있겠죠. 그죠? 흐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계급 사회에서. 예, 예.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양고기를 좋아하는 민족, 그런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 중국인들이 양고기를 많이 좋아하는 민족인데 여기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하지만 예, 많은 학자들은 이 중국에서는 주나라 때부터 양 문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해요. 주나라. 예, 예. 양고기는 일반적으로 유목민의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주나라 지배층이 최소 유목민이었거나 농사를 짓더라도 유목과 관련된 부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한번 기록을 찾아보니까 양고기는 그 중국의 남쪽 말고 북쪽 지방에서 많이 소비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명나라 때, 그러니까 1300년에서 1600년 정도까지 북경 지역에서 양고기가 유명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북경 지역이 바람이 많이 부니까 춥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양털 가지고 겨울 옷감을 만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양고기가 많이 소비됐을 것 같다. 그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 양고기가 뭐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양고기를 성분을 보면 단백질, 철분, 아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보양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코스 요리 있잖아요. 양고기 코스 요리가 한 8만 원, 9만 원 인당 이 정도로 팔리더라고요. 꽤나 비싸게 팔리는 것 같아요. 점점 비싸지면 이제 서민들 못 먹을 텐데 걱정입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잔나비 노래인데요. 가을밤에 든 생각입니다.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수많은 바람 불어온다 날려보내지 않을래 잊혀질까 두려워 곁을 맴도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그 삼국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관우 유비 장비,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했습니다. 도원결의를 했는데 복숭아밭이었거든요. 그 장소가. 네. 예, 예. 찾아보니까 이 복숭아가 뜻하는 그 여러 상징성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번에는 삼국지에 나오는 복숭아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복숭아 하면은 행운이다,福이다 그런 상징으로 여기는 그런 과일인데 중국에서는 금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금전을 상징하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쭉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복숭아는요 장수하고 관련이 있대요. 장수. 그래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로 유명하다고 하고요. 두 번째 복숭아, 세 번째죠. 세 번째 복숭아가 갖는 의미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예,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사랑과 로맨스의 상징으로 복숭아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색 중에 복숭아 색 중에 연보라색 복숭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복숭아는 부부의 화합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도 좀 쓰인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보면 중국에서 전통적인 예술과 문화에서도 역할을 하는데 그 예술과 문화의 복숭아 화가들이 문인이나 화가들이 네. 주요 소재로 삼아가지고 예술과 문화를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예, 있습니다. 맞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요? 네. 참 마침 이곳 세종시가 그 복숭아의 전국적인 대표 산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예. 그 연분홍의 복사꽃이 예.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요즘 한참이죠, 예, 그죠? 예. 그래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예. 주위를 둘러보시면 아마 보고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아닌데 그거 있잖아요. 지금 가을철 되면 복숭아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복숭아를 예. 도로변에서 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도로변에서도 팔고 저쪽 그 뭐 가게에서도 팔고 하긴 하는데 직접 과수원에서 따다 도로변에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복숭아 팝니다 뭐 이런 플랜카드를 써붙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근데 세종 제가 많이 있어요. 아주 무릎을 치면서 감탄했던 플랜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느 분이 파는데 그냥 평범한 그런 이 여러 매대에다가 놓고서 네.
복숭아를 파는데 뭐라고 뒤에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냐면 복숭아 드라이브스루 이렇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아, 복숭아 드라이브스루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절인데 와서 복숭아를 사가라. 아마도 아들이나 딸 중에 이제 아이들을 낸 것 같아요. 예. 남들은 복숭아 팝니다인데 그 집은 복숭아 드라이브스루였습니다. 예.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맞아요. 예. 그 세종은 또 지나가다 보면은 음흠. 복숭아 농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곳곳에 많이 있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들어가서 바로 산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이 예. 세종만에 갖고 있는 맛있습니다. 그리고 예. 세종 특징일 복숭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또. 예, 제가 한번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비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그 하늘에 맹세하고 의형제를 맺었던 장소가 바로 복숭아 밭이잖아요. 그렇죠. 예, 소설 삼국지 첫 장에 나오는 장면인지요. 도원결의. 옛날 그 중국인들은 그 섣달 금음이면 도부라는 부적을 대문에다 내다 걸었는데요. 부적이요. 예, 부적 도부. 도부. 상당히 생소하죠. 예. 예.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게 복숭아 나무로 만든 부적이란 뜻입니다. 아, 예. 새해를 맞아 나쁜 기운을 쫓는 액땜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 복숭아 나무로 만들었군요. 예. 비단 그 삼국지뿐만 아니라 많은 고대 중국 작품에서 복숭아를 다른 과일과는 다르게 신성한 과일로 묘사해서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작품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동진 때의 시인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의 전설도 그렇죠. 있고요. 무릉도원. 예, 잘 아시죠? 음. 고대 소설 서유기에도 복숭아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손오공이 복숭아를 훔쳐먹고 그때 크게 혼나는. 그때 훔쳐먹은 과일이 복숭아네요. 그런 그렇죠. 지금 그때 보니까. 엉덩이를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때 혼난 장면이 나오지요. 예, 예. 그리고 여신인 그 서왕모가 곤륜산에서 기른 복숭아를 먹으면 3,000년을 산다는 천상의 과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진행자님 저기 혹시 그거 예. 아시는지요? 중국 역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예.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놓지 않는다는 그렇죠. 것을. 복숭아 안 어울리죠. 예. 예. 복숭아가 귀신을 쫓아내는 만큼 훌륭히 된 조상님이 복숭아를 싫어해서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원래 그 복숭아가 그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복숭아 원산지 중국에서도 도장이라든지 활, 막대기 뭐 그런 힘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었다라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숭아 나무로 해서 인형을 만들어서 대문에 달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다가 복숭아를 심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 때 귀신들이 복숭아가 무서워해서 찾아오기 않기 때문에 복숭아를 쓰지 않았다. 저희 이제 부모님 할머니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뭐 털이 있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던 그런 것 같아요. 것도 그렇죠. 같아요. 그 복숭아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복숭아를 옛날부터 신선들하고 함께 있는 그런 신령스러운 과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복숭아 알러지가 제 그 조카도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 복숭아만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막 이렇게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심한 피부에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복숭아는 여러 가지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귀중하게 취급받았던 그런 과일인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폴킴이 부릅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가벼운 바람이 깨우는 no breeze 너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my everyday breathe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상상을 하게 단 둘이서
둘이서 영화를 보자 할까 시시하진 않을까 어떤 얘기로 너를 웃게 할까 용기가 없는 나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때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 Freeze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 Oh freeze 처음과는 많이 다른 요즘 너와 나 처음 느꼈던 가슴 속 떨림 넌 기억할런지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자 추억이 가득한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때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가끔 그날의 우릴 생각하나요 내가 더 많이 웃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 아직 나 잊지 않았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때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커피 한잔 할래요 이게 폴킴이 부르는 커피 한 잔 할래요 듣고 왔습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그 돼지 족발이 합격 기원 음식이었다고요? 엿이 네. 아니고요? 네. 어허, 흥미롭네요. 요즘에 그 족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한 2, 3만 원은 줘야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족발이 저도 이제 즐겨 먹긴 하는데 돼지 족발 그러면 좀 혐오스럽다 하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합격 기원 음식이 되었을까요? 글쎄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시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합격 기원 음식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엿을 먹으며 합격을 기원했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일본은 찹쌀떡이에요. 음, 그 중에서도 배가 불룩하게 이 단맛을 채워 넣은 찹쌀떡. 다이 후쿠모찌라고 부르지요. 그렇죠. 모찌 하잖아요. 예, 이게 맞습니다. 그거죠. 예. 그렇죠. 찹쌀떡이죠. 지금의 이제 중국은 월병도 있고 지역마다 이제 다소 차이가 있지요. 돼지 족발이 그 합격 기원 음식으로 등장하는 데에는 이 책을 보면 과거 시험에서 자원급제를 하면 예. 붉은색 목으로 급제자의 이름과 답안지 제목을 적어 붙였다고 합니다. 아, 붉은색으로요. 네. 어. 글씨를 적은 대자보를 중국어로 주티라고 합니다. 주티. 예. 그런데 이 주티와
돼지 족발을 뜻하는 주티가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선비들이 돼지 족발을 먹으며 자원급제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합격 기원 음식이 되는군요. 예, 참 흥미롭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고기 먹어서 영양 보충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하나 더 알아볼게요. 월병이 있어요. 요즘 월병 저 마트 같은 데서 네. 파는데 월병이 중추절 음식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요. 예, 예. 우리에게도 이제 생소하지 않은 음식이 됐는데요. 예. 그 중국은 그 중추절이면 친척과 지인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그러한 풍습이 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월병을 지금 선물을 하고 있는데 중추절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죠. 음력 8월 15일. 그렇죠. 예, 춘절, 단오절과 함께 중국의 3대 명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예. 책을 보면 이런 풍속은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에서 비롯됐다고 전해져요. 주원장 때부터. 예. 예. 원나라 조정에서는 예. 저항 세력의 중요 인물인 주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예. 예. 거사를 하려고 해도 음.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쉽지 않아서 예. 예. 주원장은 명절인 중추절을 이용하기로 전략을 짜요. 어. 월병 속에 8월 15일 밤에 거사를 일으키자라고 어허. 쓴 종이를 감춘 후 예. 중추절 명절 선물을 보내는 척하며 반란군에게 보냈고 예. 이 덕분에 이제 각지에서 원나라에 봉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연유로 이제 중추절에 월병을 주고받는 풍속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 명나라 거기서 유래를 했군요. 네.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그 월병 속에다가 그 메모를 적어가지고 전파했다. 그렇군요.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좋습니다. 네. 음식, 중국의 음식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요, 한 15세기부터 향신료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 후추가 있었는데 상당히 유명하죠. 이제 후추라는 것은 고기의 냄새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네. 하는 향신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항해 시대가 도래를 하는 거죠. 네, 그 그렇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도 이제 세계사 시간에 그 선생님이 후추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남아 있어요. 이 후추 때문에 벌어진 역사, 세계사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항해 시대가 뭡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고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 항로를 발견하고 마젤란의 세계 일주가 시작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중국에서도 후추와 관련된 대항해가 시작이 되었죠.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옛날 그 명나라 때 이야기예요. 네. 명나라의 연왕이 환관 정화에게 서쪽으로의 동남아시아 항로 개척을 명령합니다. 예. 이때가 1405년 6월이에요. 음. 총 7차례에 걸쳐서 대항해를 떠나게 되죠. 그렇죠. 그 유명한 환관 정화의 예. 대항로. 예. 그 정화의 그 대항해는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이 공존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경제적 목적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1402년 대명보초라는 그 명나라 화폐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요. 예. 그래서 물가가 크게 오르고 당시에. 예,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하. 명나라 조정에서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사시들이 가지고 온 향신료를 구입해가지고 예. 이를 팔아서 당시의 화폐 가치 하락과 음. 통합 팽창을 막아왔던 것이지요. 그런 경제적인 그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경제학 전공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설명 좀 계속 해주시겠어요? 예, 음. 정화는 그 무역 품목으로 당시 중국에서 생산되던 비단과 도자기를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향신료와 보석, 상어 등을 들여왔어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품목이 후추와 소묵이라는 열대성 향료였죠. 예. 명나라 조정은 예. 그 화폐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예.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지요. 이 지폐인 대명보초로 관원의 봉급을 지급하는 것을 줄이고 예. 대신 정화가 대량으로 들어온 향신료로 봉급을 지급합니다. 아니 저 돈 대신에 향신료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어. 옛날에 그 로마에서도
월급 대신으로 소금을 줬다는 셀러리의 유래가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알듯이 그런 부분들이 그 명나라에서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군요. 네. 후추라는 것이 상당히 그 고급 재료에 속했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그런 품목을 가지고 예, 이제 무역을 했고. 예, 맞습니다. 음, 지금이나 예나 그렇듯이 어떤 희소성이라는 것 이것은 크게 돈이 되는 것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재배 기술도 좋아지고 해서 후추를 키우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에서 그 자연 환경에 맞아야만 키울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희소성에 의한 가치의 상승이 있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정화 함대가 가져온 이 후추가 예. 명나라 초기 국가 재정을 튼튼히 기여하는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지요. 아,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후추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노을이 부르는 잊혀진다는 거 듣겠습니다. 우리 처음 헤어지던 날 그때는 이별을 몰랐고 며칠쯤인가 지나갔을 때 오지 않는 너의 전화가 참 어색해 텅 빈 문자들이 너 없는 하루가 우리가 사랑은 했었나 많은 곳에 네 모습들이 어느새 점점 잊혀져가고 시간이 지나면 더 잊혀질 거란 게 그게 더 아파 뭔가 맘이 그래 이제 정말 우린 끝난 건가 봐 너 없는 게 실감나 우리 사랑했던 거 모두 다 지워져가 매일같이 함께 했었던 널 보며 행복했던 날들도 돌아오라고 너를 찾았던 밤 보고 싶다고 밤새워 숨 머물던 그 모든 게 이제 멀어져만 가는 게 난 그게 더 아파 하나둘씩 정리를 하다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 내게 미안한 게 참 많더라 모자랐던 나라 표현하지 못했었던 그때 나에게 아쉬움이 많아 이제 정말 우리 끝난 건가 봐 너 없는 게 실감나 널 사랑했었던 게 모두 다 지워져가 매일같이 함께 했었던 너 보며 행복했던 날들도 돌아오라고 너를 찾았던 밤 보고 싶다고 밤새워 숨 머물던 그 모든 게 이제 잊혀져만 가는 게 난 그게 더 아파 정말 아프던 날 네가 많이 보고 싶어서 어렸던 날 네가 너무 미워서 너도 힘들기를 바랬어 나 없인 너도 아팠으면 머릿속 선명한 네 번호 습관처럼 변한 말투들 너무 따뜻했던 네 온기 그리운 모든 것들이 잊혀진다